2013년 8월 30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스테이크 호수 인근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전복된 채 발견됩니다. 발견된 차량은 19세 대학생 브라이스 라스피사의 도요타 하이랜더였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그의 지갑, 핸드폰, 노트북 등 모든 중요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뒷유리는 안에서 밖으로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인 브라이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주변 호수와 산악지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그의 생사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실종이 아닙니다. 사고 전 브라이스가 보인 며칠간의 기괴한 동선과 행동이 공식 수사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미국 역사상 가장 기이한 실종 미스터리로 꼽힙니다. 당시의 실제 수사 일지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실종 당시 브라이스는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대학에 재학 중이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의 전조는 실종 불과 이틀 전인 8월 27일부터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스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전자기기와 소지품을 넘겨주며 이상한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평소와 다른 어투를 사용해 가족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공식 사실에 따르면 브라이스는 실종 직전 약 복용과 관련된 특정 물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극심한 불면증과 피해망상 증세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했고 브라이스는 8월 28일 밤 차를 몰고 부모님이 계신 오렌지 카운티로 향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체가 시작됩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님 집까지는 차로 8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직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스는 8월 29일 새벽 캘리포니아의 한 주유소 근처에 차를 세운 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십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도착하지 않자 걱정된 부모는 차량 보험사에 연락해 출동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브라이스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브라이스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재차 당부했고 브라이스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무려 10시간 이상을 멈춰 있었습니다. 연락이 계속 두절되자 결국 부모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브라이스가 주차해 있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스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음주 및 약물 검사를 실시하고 간단한 인지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브라이스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으며 경찰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환각이나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려웠던 경찰은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의 신원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준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상황이 해결된 듯 보였으나 브라이스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월 29일 밤 11시경 브라이스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몇 시간 뒤면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차량 GPS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 집으로 가는 직진 도로를 벗어나 갑자기 카스테이크 호수 방향의 험난한 산악 도로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새벽 2시경 근처 주유소 CCTV에 그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인 새벽 5시 30분 주유소에서 멀지 않은 호수 인근 도로에서 그의 차량이 우측으로 전복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보안관실의 수사 기록은 의문점 투성이었습니다. 차량의 에어백은 모두 터져 있었고 내부에는 혈흔이 소량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이 혈흔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뒷유리는 차량 내부에서 둔기로 내리쳐 밖으로 깨뜨린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이는 전복된 차 안에서 브라이스가 스스로 탈출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갑과 핸드폰, 노트북 등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차 안에 전부 놔둔 채 맨몸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경찰 탐지견과 헬기, 잠수부들을 동원해 카스테이 호수 내부와 인근 산악지대를 몇 주 동안 전면 수색했습니다. 수색 도중 호수 근처 수풀에서 브라이스의 혈흔이 묻은 셔츠가 발견되었으나 그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보아도 타살이나 납치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브라이스 혼자 움직인 정황만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발생으로 인해 스스로 신분을 숨기고 도망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혹은 수색망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전역의 금융기록, 의료기록, 사법 시스템에 브라이스 라스피사라는 이름이나 지문이 단 한 번도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수사기관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여전히 미제 실종 사건으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 기록과 동선이 모두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비극적인 실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족들은 브라이스를 찾기 위한 추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인 NAMUS에도 공식 등록되어 전 세계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브라이스를 주유소나 도로에서 목격했다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으나 검증 결과 모두 오인 신고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잠적을 선택한 것인지 혹은 탈출 직후 제3의 요인에 의해 실종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 주의 수색 과정에서도 시신이나 뼈조차 발견되지 않았기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물증과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주체인 인간만이 사라진 미스터리는 현대 법의학과 수사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안관실이 공식 배포한 실종 전단지에 따르면 브라이스는 180cm의 키에 77kg의 체구를 가졌으며 오른쪽 어깨에 황소자리 문양의 타투를 새겨둔 상태였습니다. 또한 실종 직전 그가 탑승했던 차량 내부의 위치 추적 장치 데이터와 주유소 영수증 발급 시간 등을 대조한 결과 주유소 주변에서만 발견된 대기 시간이 단순 주차가 아닌 무언가를 극도로 기피하거나 망설이는 행동 유형과 일치한다는 분석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실종된 이후 브라이스 라스피사를 찾습니다. 라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수년 동안 시민 제보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실종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미국 전역의 수사 전문 방송들이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으나 카스테이 호수의 깊은 수중 속이나 빽빽한 산악지대 내부에서 어떠한 추가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사건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스가 사라진 그날 새벽의 진실은 오직 그가 남겨두고 떠난 빈 차량의 깨진 유리창과 수사일지 속에만 갇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